자, 보시는 것처럼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집합건물법이 개정됐죠. 그리고 시행은 21년 2월 5일부터 됐습니다. 이런 개정 전에는 관리인의 권한으로 고용 부분의 보전, 관리, 변경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반복된 얘기입니다. 이후에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관리인은 고용 부분의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고, 관리 및 변경 행위는 관련 집회를 개최해서 그 결의에 따라서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가 보통 있는데요. 개정 이후에는 왜 이렇게 개정했는지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추측건데 관리인의 전횡, 즉 관리인이 마음대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방지하고자 이렇게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보존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대부분의 행위는 관리 행위거든요. 관리인이 관리 행위나 변경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번 이런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개정법을 무시해 왔어요. 무시하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주차 관리 방식의 변경, 주차장을 임대 놓는 것, 이런 것들 전부 고용보험 관리 행위인데요. 이런 것들을 임의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된 경우에 법원이 특별히 이것을 무효다 이렇게 본 예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가 수행한 이 사건에서 드디어 이런 판결은 나왔습니다. 즉, 개정집합금법 이후에 관련한 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과 위탁회사가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 이런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액 단독 사건이라서 아직 일반화된 사건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진행 중이라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아직 일반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인의 권한에 대해서 개정집합건물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판례에 의하면요, 그리고 이런 판례가 일반화될 경우에 상과 같은 경우에 관리회사가 적법하게 관리단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 징수 권한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 관리비도 징수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관리회사가 제기한 관리비 소송은 결국 위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비 소송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위와 같은 관리인과 위탁관리회사 간의 위탁계약을 추인하는 그러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유효화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본 판례가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고용부분 관리 행위에 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통상에 관련 집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고, 집합건물법 제25조 1항 제1의 2호에 따르면 관리인은 고용부분 관리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고용부분 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봤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즉 관리인과 위탁관리회사 간의 위탁계약 체결, 건물관리 위탁계약 체결,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체결에 관한 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고용부분 관리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어요. 따라서 관련 집회 결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무효를 본 것입니다. 무효를 봤기 때문에 원고, 관리회사예요. 관리회사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무효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괄호로 썼습니다. 집회 결의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원고, 관리회사의 관리 업무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관리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 업무 권한도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결론은 각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도 아닌 위탁관리회사가 구분 소유자 상대로 해가지고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적법하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됐다면 이 경우에는 판례가 특이하게 관리회사에게 관리비 징수 권한을 줘요.
이게 소송 신탁이라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된 쟁점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적법한 관리회사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관리단이 아닌 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해 가지고 관리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관리비 징수 권한은 관리단에게 있는데 요것을 관리회사가 소송 제기하는 것, 이게 보통은 안 되거든요. 이런 소송 신탁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례예요. 아무튼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전제는 뭐다? 적법한 위탁관리 회사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관리인이 위탁관리 회사 선정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위탁관리 회사 선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판결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결에 의하면 그냥 집회 결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에 의하면 위탁관리회사의 이러한 관리비 청구 소송은 가능한 것이다?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